여기 이거 수업한 거는 나중에 영상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미적분 2가 전체적으로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넓게 일단은 4개로 잡아야 되겠다. 4개로 잡아야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 대단원이 수열의 극한에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인데 그냥 뭐 나는 편의상 초월함수의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분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분법.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 대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요것만 좀 따로 튀는 느낌이에요. 얘만 좀 튑니다. 밑에는 함수들인데 얘만 수열이에요. 이게 원래는 어떠냐면은 함수의 극한보다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웠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수열이 함수의 하위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1 내용이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우리 전에 바뀌었어요. 바뀐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까지는 안 됐나? 10년 됐어요. 그래서 얘가 혼자 딸라 지금 미적2로 왔어요. 오히려 함수의 극한보다 좀 더 쉬운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수열의 극한은 확실히 함수의 극한보다 쉬운 거는 맞아요. 얘 자체는. 이 1단원은 좀 쉬운 게 맞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끝나요. 오늘 이거 하나 끝납니다. 근데 2단원이 조금 문제예요. 2단원이 급수라는 용어인데 급수는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 쉬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다가 극한 쉬운 거. 그냥 그게 급수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지금 3년째 수능에서도 계속 거의 29번으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주요 파트기는 합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뭐 때문에 어렵냐? 우리 대수에서 이제 등차 등비수열 좀 난이도 높게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게 빡세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수능에서도 미적분에서 꽤 고난이도에 속하는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깊이까지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얘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미적분 2로 옮겨 놓은 거야. 물론 요것도 있지만 뭐 밑에 다른 이유도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대세는 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요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거 2개가 하루하루 만에 끝날 거야. 오늘 이거 끝나고 내일 이거 끝나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내일 이거 끝나요. 자, 그 다음에 초람수의 미분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아마 조금 고생할 거예요. 드디어 이제 복잡한 함수들이 나오게 될 텐데 서론을 뭐 알겠지만 잠깐 좀 깔고 본다 그러면은 자, 함수는 크게 2종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대수함수.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 미리 서론을 깔아 놓을게요. 두 번째는 초월함수. 다시 한번 대수함수는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 함수. 대수적인 연산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계산 가능한 함수들이 대수함수. 그러면 초월함수는 대수적 연산을 초월한 함수들. 한마디로 사칙연산으로 계산이 안 되는 애들. 그렇죠. 대수 때도 얘기했어요. 당장 이것만 해도 우리는 근을 못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못 구해요. 근이 얼마인지. 그렇죠. 초월함수가 껴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대수함수는 넓게 2종류로 나타납니다. 요 용어는 없어요. 고등과정에는 없는 용어니까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대학과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자, 그럼 대수함수는 첫 번째 유리함수, 두 번째는 무리함수. 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수함수. 그러니까 요거까지가 이제 공수 원투죠. 대수함수 설명하기 공수 원투. 그 다음에 대수 들어가면서 초월함수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원으로 얘는 미적분 원으로 요 위에는 단함수. 요거 미적분 연습하고. 요것만. 왜냐면 함수 중에서 제일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단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그걸 편의상 우리는 분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y는 x의 제곱처럼 y는 x의 n제곱인데 n이 음이 아닌 정수들. 그렇죠.
빵차도 당함수예요. 그죠? 상수함수도 당함수입니다. 그죠? 상수함수도 당함수예요. 그래서 빵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분수함수는 이제 단항만 놓고 그냥 이런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n이 음의 정수인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이제 분수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이 x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만 n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애들까지가 무리함수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소함수는 전부 다 어떠냐면은 x의 n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대소함수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그 지수들이 유리수까지만 나옵니다. 괜찮아요? 유리수까지만 나와요. 무리수는 못 들어가요. 원래는 여기가 n이 유리수까지만 대수함수예요. 무리수는 초월함수입니다. 무리수는. 왜냐면 대수적인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셀 수 있는 횟수만큼 가야 돼요. 막 무한대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셀 수 없는 횟수까지 가는 애들은 초월함수로 빠집니다. 근데 어차피 대수함수라는 용어는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안 쓰니까 원래는 유리수지만 나는 앞으로 무리수까지 포함해서 그냥 실수 이렇게 해서 그냥 대수함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통째로 미분법이 나중에 나와요. 통째로 미분법이 그냥 다 똑같아요. 미분법이.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당함수 미분법 이거 알죠? 다 성립한다고요. 다. 전부 다 싹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의 2분의 1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x. 무리함수 미분한다면 똑같이 지수 앞으로 나가고 지수 1 한번 빼줘요. 괜찮아요? 2루트 x분의 1. 그게 루트 x를 미분한 게 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건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얘를 대수함수 미분법이라고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는 총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초월함수가 이 3개만 있는 건 아니죠. 진짜 완전 빙산의 일각 그 3개만 보고 있는 거. 첫 번째는 지수함수, 두 번째는 로그함수, 세 번째는 이제 삼각함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삼각함수. 자,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y는 ax 제곱, 그 다음에 y는 로그 ax,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지는 애들이 되겠고, 삼각함수는 그죠?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외에 나중에 추가가 더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요. 자, 그때 초월함수의 미분은 지금 저 애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단원으로 나오는 게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이에요. 본격적인 미적분 2의 시작이에요. 여기까지는 사실상 미적분 2라고 보기에 좀 애매합니다. 계보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위는 그냥 심플한 쉬운 애들이고 아래부터가 좀 빡세요. 그래서 얘네 미분법을 배워요. 얘네 미분법을. 그게 지금 요거고요. 그 다음에 4단원은 삼각함수의 미분.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 얘 미분법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함수의 미분법을 싹 다 배워요.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안 나오잖아. 그죠? 요게 어디서 나오냐면 미분법 중에서 5번째 여러 가지 미분법. 자,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곳에서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진짜 여러 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나와요. 굉장히 다양한 가지가지가 나와요. 막 우리가 뭐지? 덧셈의 미분, 뺄셈의 미분, 곱의 미분. 자, 이거는 다 미적분 1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미적분 1에서 했는데 나눗셈의 미분도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합성함수 미분법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제일 굵직한 2개예요. 제일 굵직한 2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 매기변수함수로 만들어진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라는 개념까지 굉장히 좀 가지가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굵직한 건 얘네 2개야. 이 둘이 거의 한 70% 차지해 먹어요. 이 둘이 엄청 빡셉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게 도함수의 활용. 자, 이거는 미적분 1에서 얘기하던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7번도 똑같아요. 1, 2번으로 그냥 나눠놨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여기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다 똑같죠? 괜찮아요. 저기 수투에 있는 거랑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수투랜다. 미적분 원에 있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이계도함수라고 하는 두 번 미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번 미분하는 것 때문에 오목과 볼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함수 그래프가 여기 없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함수 그래프가 등장하게 되는, 미안해, 여기서 함수 그래프가 나오네.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여긴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여기를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8단원, 9단원, 10단원 이렇게 돼 있어요. 10개 단원. 근데 10개 단원인데 8번 만에 끝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그죠? 자, 8단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적분법이에요. 자, 미분법이 여러 가지 있다라면 당연히 적분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종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요. 10단원은 이제 정적분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적분의 활용. 저기 그 미적분 원에서도 정적분의 활용은 거의 대부분 다 넓이에 관련된 얘기인 것 뿐이잖아요. 얘도 넓이가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넓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미적분 원과는 다르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요거 한번, 오늘 나가고 이거 내일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가고,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나가고, 요렇게 나간 다음에 이게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나가고, 그 다음에 요 합쳐서 요렇게 가는 게 목표예요. 합쳐서. 이쪽은 좀 많이 생략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응용 파트라서 문제는 사실상 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어렵지만 이쪽은 개념이 미적분 원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함수만 초월함수로 들어가는 것 뿐이라서 레벨 1, 2 수준에서는 크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개념만 빨리빨리 설명하고 좀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분법 요거 한 번에 끝나야 돼요. 요거 한 번에. 그 다음에 정적분은 거의 대부분 다 이것도 미적분 원하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좀 짤막짤막하게 가면서 얘랑 합쳐서 8번 만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그죠? 아예 미적분 원에서 미적분 2에서 새로 배우는 애들 위주로만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차피 지금 기초과정 싹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천천히. 참나. 내가 분명히 1시라 그랬는데 어저께도 1시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1시 반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 갑니다. 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할 때는 어떠냐? 저기 그 미적분 원에 있는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당연히 일단 수열이겠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할 거예요. 자, 극한은 한없이 어딘가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함수의 극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x가 뭐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아니면 뭐 10에 한없이 가까울 때,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울 때 이럴 수 있죠. 왜냐면은 x는 연속적이다 보니까 1에 한없이 가깝다 그러면 1.000000001 아니면 0.9999999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열은 한번 생각해봐요. n이 3호로 한없이 가까울 때, 자, 애초에 n이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3에 한없이 가까워봤자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2항하고 4항이에요. 3항에 제일 가까운 건 2항하고 4항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2항하고 4항이 3항하고 꼭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괜찮지? 완전 따로 놀 수 있다고요. 함수랑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정항으로 극한을 보내는 게 없어요. 특정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밖에 안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안 해요. 특정항으로 보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때 특정항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이건 뭐 함수의 극한에서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일단 수렴하는 경우 똑같아요.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걸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정수값으로 0으로 수렴하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한없이 0에 가까운 걸로 수렴하는 거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미적분 원에서도 똑같이 쓰이는 거니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 빵이에요. AN이 빵이에요.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죠? 얘는 뭐냐면 빵빵빵빵 모든 항이 다 빵이에요. 모든 항이 다 빵.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얘는 당연히 얼마예요? 얘 당연히 그냥 빵이에요. 괜찮죠? 자, 이때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얘는 애초에 정확하게 0이에요. 0에 가까워서 0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애초부터 그냥 빵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bn이라는 게 있어요. bn은 n분의 1이에요. bn은 n분의 1.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bn. 이렇게 나왔다. 얘는 똑같이 빵이죠. 똑같이 빵이에요. 자,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나? 수열인데? 그릴 수 있죠. 그죠? 왜? 함수로 그리는 거예요. 함수로 그려놓고 어차피 n이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그러니까 얘는 점밖에 안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점밖에 없는 건데 그게 n축, y축 그래서 y는 bn 뭐 이렇게 쓴다 그러면 n이 1, 2, 3, 4, 5, 6 그죠? 이렇게 점만 나오니까 사실 그래프를 잘 안 그리는 거예요. 수열에서는. 그죠? 그릴 수는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쵸? 0에 하나씩 가깝겠지. 그쵸? 0에 하나씩 가까운데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0이 안 되고 0에 하나씩 가까운 것 뿐이에요. 얘는 아무리 봐도 0 플러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과 한없이 똑같은 침팬지. 그쵸? 미적분 2 할만하니? 물어봐요. 침팬지인데. 같이 수학 문제도 풀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래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너는 진짜 너무 사람하고 똑같다. 너는 사람으로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막 같은 뭐 대학교도 다니고 막 한다고 쳐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사람하고 한없이 같아서 사람으로 본다 그래도 결국에 종은 침팬지라고요. 얘는 0에 한없이 가깝지만 0에 한없이 가까워서 0이라고 보는 거지만 이때 보는 거는 정수빵이에요. 뿔마가 아니고 정수빵입니다. 그죠? 극한은 수렴하는 값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는 한없이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봤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피를 수혈 받아야 되는데 사람 피를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침팬지로 다시 확인하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CN이 있어요. CN이 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무한대로 가는 애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AN 곱하기 CN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잖아. 얘는 0 곱하기 무한대죠. 얘는 그냥 무조건 빵이라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얘는 아예 정수빵이라서 이건 제로가 무한대 있는 거야. 진짜 제로가 무한대 있는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곱하기 cn이라면은 또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치만 얘는 티끌이라도 있다고요. 티끌이라도 있다고요. 티끌이 무한대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렴할지 발산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해봐야 하는 거.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0으로 수렴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애초부터 그냥 정수빵이라서 0으로 본 건지 0으로 본 게 아니고 그냥 0인 거예요. 얘는 진짜 원래부터 0인 건지 아니면 0에 한없이 가까워서 그냥 0으로 본 건지 그거 구분해줘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수. 얘는 0이 아니니까 좀 구분해주면 되겠죠.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양수든 음수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양수 음수 중요해요. 뿔마.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왜 점선으로 썼냐? 어차피 수정값은 다 빵이라서. 그죠? 수렴값은 어차피 정수빵이라서. 이건 정수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값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발산도 마찬가지로 작은 의미의 발산. 그쵸?
원래 발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동에 관련된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동이 나올 수 있나? 뭐 발산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발산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진동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칠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쳐볼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쳐봅시다. 그러면 n이 1일 때 마일, 2일 때는 1,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나가죠. 자,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얘는 1집으로 마일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네다가 무한대를 보낸다고 치더라도 어때요? 홀수 번째로 만약에 끝이 난다면 끝은 없지만 홀수 번째라면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지. 짝수 번째라면은 얘는 플러스 1로 수렴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둘로 놓고 봤을 때 둘이 다르구나. 그래서 마치 이런 케이스는 홀수항과 짝수항을 함수의 극한에서 좌극한 우극한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둘이 다르니까 모든 항에서 다 똑같진 않구나. 얘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진동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개념은 어차피 다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는 뭐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거. 자, 이거는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 수렴. 괜찮아. 앞에 서론만 들어갔어. 앞에. 어제 한신 거 몰랐구나. 근데 용우님 같이 안 있었어? 자, 그래서 얘는 극한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쵸, 극한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특정 항으로 극한은 아예 안 본다 그랬어요. 무한대항만 갑니다. 얘가 수렴하고 bn도 수렴한다면 첫 번째 상수배가 돼 있을 때는 상수배 빼고 들어간다. 저기 함수의 극한하고 다 똑같아요. 진짜 그냥 다 똑같은 거 그냥 다시 한번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an 뿔마 bn, 그럼 리미트 an 뿔마 리미트 bn,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리미트 an 곱하기 bn, 그죠?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미안, 글씨가 날아가고 있어요. 글씨가 네 번째, 왜냐면 이거 지금 쓰는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그래요. bn분의 an.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 그쵸? 이때 다시 한번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분모가 0 되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함수의 극한하고 완전히 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꼴에 관련된 건데 함수의 극한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부정형 형태로 튀어나오죠. 이거 해봐야 아는 상태로 튀어나올 텐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은 이 0이 안 나와요. 나오잖아. 아까 전에 이런 것처럼. 그쵸?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0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무한대분의 1꼴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0이라기보다 무한대분의 1꼴이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0으로 안 나와. 이 0분의 0꼴 나오려면은 문제가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뭐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그냥 강제로 막 번분수 만들어가지고 0분의 0꼴 낼 수밖에 없다고요. 없어요. 얘랑 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최고차 계수비 켤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진짜 함수의 극한의 하위 버전이고, 그 다음 내려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인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 나와요. 왜? 발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는 무시해도 돼요. 당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걔는 없어요. 근데 등비 수열의 극한이 좀 어렵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이.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일단은 저기 1번부터 11번까지 간단하게 한번 후딱후딱 한번 써볼게요. 한 1분이면 되겠지? 1번부터 11번까지. 자,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일반항만 잘 찾으면 됩니다. 일반항만. 이건가? 그치. 어차피 얘가 일반항이잖아. 이거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n분의 n.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함수의 극한에서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6분의 x. 얼마로 갈까? 1로 가. 그래도. 걔 수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한 수렴하고 우극한 수렴 했는데 둘이 다르면 수렴한다고 하나?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걔는 제1로 가죠. 근데 이게 봐봐.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분모만 지금 계속 커지죠.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분의 1이지. 얼마로 가요? 그치, 0으로 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항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일반항만. 자, 천천히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n분의 1. 자,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굳이 그래프 안 해도 돼요.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결국엔 뭐 조사하는 거냐면 그냥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일반항만 다 쓰면 된다고. 일반항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그래프 그린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x로 보면 된다고요. x로. 그렇죠? 어떻게 n이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0으로 가네. 그렇죠? 0으로 수렴.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고. 그 얘는 뭐예요? 우리 지수함수 알잖아요. 어차피 등비수열은 다 지수함수잖아. 그렇죠?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이면
아이고 얘도 이렇게 생겼네. 괜찮아요? 얘도 빵으로 가겠지. 괜찮아요? 다시 한번 등비 수열은 함수 버전에서는 지수함수예요. 오케이. 오케이. 등차 수열은 함수 버전에서는 1차 함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눈치가 좀 채지네.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등비 수열은 수렴합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곱할 때마다 계속 작아져야 등비 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고요. 지수함수가 극한으로 수렴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뭐 이걸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x 플러스 1분의 x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몫을 빼낸다 그러면은 1에서 점근선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몫을 근데 이거 애초에 그냥 요거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걸로 나눈다. 큰 걸로 나눈다면은 x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어차피 수렴하면 따로 계산하는데 1로 수렴, 빵으로 수렴, 1로 수렴. 그럼 그때 다 따로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1분의 1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원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푼다? 큰 걸로 나눈다. 근데 그게 미적분 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그냥 최고차 계수비. 왜? 다 함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고차 계수비. 물론 함수로만 등장을 했을 때는 가장 큰 거, 지배적으로 큰 게 만약에 3차항이다. 그럼 x세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고, fx가 gx보다 크다. 그럼 fx로 다 나눠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1로 수렴하는데, 애초에 이거 지금 이 유리함수, 우리 공수 2에서 했었죠?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몫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몫이 1이죠? 그러면,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죠?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되죠? 그럼 분자가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쵸?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그때 n이 1, 2, 3, 4. 그쵸? 왜냐면 n은 자연수밖에 안 들어가니까. 1, 2, 3, 4 이렇게 가니까 얘는 어차피 영원히 커진다 그래도 2를 넘지 못할 거라고요. 1로 수렴하는구나.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3. 그쵸? 어차피 3이 상수함수. 자, 얘는 무한대. 왜 등차 수열의 극한이 안 나오는지 알겠죠? 등차 수열의 극한. 얘 그냥 무한대예요. 왜? 그래프 딱 봐도 이렇게 생겼잖아. 괜찮아요? 무한대로 가겠죠. 1차 함수는.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극한은 의미가 없고, 등비 수열의 극한만 지수함수니까 점근선 있잖아요. 그 수렴하는 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봐봐요. 밑이 1보다 크면 공비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수렴할까? 안 한다고요. 그죠? 공비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또 본다 그러면은 10-n의 제곱? 이거 뭐야? 10- 어차피 이거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네. 그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겠네. 괜찮아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서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요. 10 빼기 무한대인데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지. 그렇죠? 10 빼기 무한대인데. 이거 그냥 극한의 기본적인 해석. 자, 얘는 여기서부터 빨리 갈게요. 1차 계수비 2 빵. 얘는 이거 빵으로 가잖아. 10 빼기 빵 10으로 가겠죠. 얘는 뭐야? 1 플러스 무한대는 2분의 무한대 플러스 1이잖아요. 1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자, 11번 요게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뭐야 이게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등비수야. 공비가 마이너스 1. 자, 1 집어넣으면은 4 빼기 마이너스 1 5. 2 집어넣으면 4 빼기 1, 3, 5, 3, 5, 3. 5, 3만 계속 나요. 5, 3, 5, 3, 5, 3 불고기? 5, 3만 계속 나요. 뭐라고요? 진동. 괜찮아요? 진동. 그래서 얘는, 발산한다. 아니면은 진동한다. 아니면은 수렴하지 않는다. 그죠? 이 중에 뭘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일 정확한 표현은 뭐냐? 제일 정확한 표현은 수렴하지 않는다가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발산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정의상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상.
자, 그러면 앞에 거는 1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극한의 성질은 미안. 넘어갈게. 이거 그냥 뭐 미적분 원하고 완전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나오기 전에 저희 함수의 극한 얼마나 바로 되는지 20번부터 28번까지 한 1분만 한번 해볼게요. 20번부터 28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미적분 원에서 한 거예요. 굳이 하는 이유는 그게 수열 버전으로 바뀌니까 되게 어색해서 적응 기간을 갖자고 풀어보려고 하는 거지 내용은 새로운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을 후딱 한 번만 볼게요. 그렇죠? 뭐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얘는 지금 미적분 원하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천천히 좀 설명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20번 같은 경우에는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제일 큰 애는 n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2, 3 나오겠고 얘는 n분의 마일이니까 0으로 가겠죠. n제곱분의 2니까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변형 버전은 결국에는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이 최고차 계수비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최고차 계수비. 그래서 얘는 2분의 3으로 쓰면 되겠고 21번은 다 잘라 먹었죠. 왜? 어차피 최고차 계수비니까. 얘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얘도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문제점은 뭐예요? 분모는 3차고 분자는 1차예요. 딱 봐도 어때요? 아니, 얘 앞에서 얘는 진짜 귀여운 애기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n값이 많으면 얘는 1조라고요. 그죠? 내가 1조로 갖고 있어. 그럼 10,000원짜리 빵을 사 먹었어. 그럼 얼마 있어? 9,999억 9,999만 원 있어. 안 이렇잖아요. 나 1조 있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무시할 정도가 되는 애라고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빵으로 볼 수 있구나. 그쵸? 물론 얘를 제일 큰 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n세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쵸? 정의 자체는 증명을 이용해서 정의를 쓰면 되겠지. n분의 1에 세제곱 플러스 1분의 n분의 2에 n세제곱분의 2 플러스 n제곱분의 그러면 빵빵빵 1 그러면 0 플러스 1분의 0 플러스 0 그럼 망이네. 그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해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분모 1차 분자 2차예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이거 무시한다고 쳐봤자 얘는 그냥 2n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그냥 발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지금 얘는 원래 켤레 씌워서 가는 게 맞죠? 켤레 씌워서 가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상수항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친다고요. 그 2차 앞에서 1차도 영향을 안 주는데 1차보다 더 작은 상수항은 영향을 안 줄 거라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는 지금 2차가 나중에 1차로 나가겠고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얘 때문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뒤에 상수항은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는 사실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으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2분의 1. 모르겠으면 그냥 켤레 씌워서 가라고요. 오케이? 모르면.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 간다 그러면 얘는 요게 지금 뭐랑 똑같다? n 플러스 1하고 똑같겠지 뭐. 2차, 1차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상수 그냥 1 있다고 생각하고 n 플러스 1로 생각하자고요. 그럼 1분의 1, 얘는 1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동준은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 그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죠? 얘가 훨씬 크죠? 차수가 깡패예요. 차수가 깡패. 그리고 차수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개수가 큰 쪽으로 밀려가죠? 그죠? 개수가 큰 쪽으로. 자, 그럼 요것도 마지막. 그쵸? 얘는 지금 AN의 극한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다 같이 극한을 한번 취해보자. 다 같이 극한을 취해보자. 다 같이 극한을 취해보자. 그죠? 그러면 얘는 뭐 그냥 최고치 개수니까 2분의 1로 수렴하겠고 얘도 2분의 1로 수렴하겠고 근데 그럼 얘는 어때요? 2분의 1보다 크지만 2분의 1보다 작다 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의상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2분의 1이야? AN의 극한이 2분의 1보다 크지만 2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럼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적으로 표현이 무슨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걸 2분의 1로 보냐 이거야. 왜 2분의 1로 보냐. 자, 그 정의상 문제라 그랬어요. 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어때요? 얘보다 더 커요. 얘보다 이게 더 큰 게 맞아요. 왜냐면 분모는 얘가 더 작은데 분자는 얘가 더 크잖아요. 얘가 분명히 더 큰 게 맞다고요. 얘는 어차피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얘도 어때요? 이거 2배, 2분의 1배 하면은 얘 2분의 1보다 좀 더 크죠? 얘 2분의 1보다 조금 작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극한 취한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조금 크네요. 얘도 극한 간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좀 작다고요. 근데 너는 너무 2분의 1하고 한없이 같아. 나는 너를 2분의 1로 인정해 줄게. 앞으로 2분의 1로 볼 거야. 2분의 1이 아닌데 2분의 1로 보는 거라고요. 괜찮죠? 얘도 2분의 1이 아닌데 2분의 1로 보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나중에 이제 사고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어. 표현이 모순이 생기잖아요. 사고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너는 침팬지니까 다시 한번 침팬지 입장에서 확인을 해볼게. 그러면 원래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얘는 2분의 1보다 큰 건데 지금 이게 2분의 1로 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등호를 넣어주는 걸로 약속을 할까? 이렇게 그냥 간 거라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극한 취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호 다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 때만 등호를 넣어줍니다. 그죠?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 때만. 그게 약속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얘를 2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왜 약속으로 자리 잡혔으니까. 자, 그러면은 등비수열의 극한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뒤쪽에 있는 개념 3번은 조금 이따가 보고 문제를 잠깐만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의 정의 및 성질. 수렴과 발사는 미안. 깨졌어. 42번 한 번만 해볼게요. 42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지금 지수 형태로 나와 있는 애들 제외하고는 전부 무조건 원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발산하는 걸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이거 방금 레벨 1에서 했었던 것만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발산하는 걸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극한을 발산하는 케이스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요것만 딱 나와 있어도 어차피 극한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대인 극한 외에는 아예 볼 게 없다고요. 왜? 특정항으로 가지 못한다니까? 그쵸? 4항에 가까워지는, 근데 4항에 가까워지는 애가 없다고요. 4항하고 제일 가까워봤자 3항하고 5항인데 걔는 4항하고 아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한, 수열에서는 극한 취하라 라고 한다면 무조건 n이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무한대.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 뭐야? 그냥 1차분의 2차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아니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인데 당연히 이게 트림할 리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1번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무한대분의 1. 그렇죠? 당연히 빵이겠지. 피자 한 조각을 서울시민 1000만 명이 나눠 먹으면 이게 먼지 한 톨 나올까? 그렇죠? 이거 없다고 얘는 진짜 없는 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수열의 극한이네. 근데 상관없다고요. 그래프 아까 보면서 봤잖아. 그렇죠? 맞다. 얘는 빵으로 가는 애지. 왜냐면 2분의 1을 영원히 계속 곱한다고 쳐봐요. 그 지수함수 상에서도 우리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0으로 갈 거라고요. 자, 요거가 지금 등비수열 극한의 설명을 안 했는데도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에 익혀놔야 돼요. 등비수열 극한이 어렵다고요. 1단원에서 유일한 고비가 등비수열 극한이에요. 유일한 고비가. 지금 얘네는 그 외 것들은 그냥 미적분 원하고 다 똑같은 거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눈치채라고 앞에서부터 계속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등비수열 극한 중간에 하나씩 끼면서. 자, 그럼 얘는 당연히 0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뭐야 이것도 어차피 지수함수네. 그렇죠? 지수함수네. 근데 문제는 지수함수지만 미치 음수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치 음수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맞다. 헷갈리면은 1부터 넣어봐요. 그러면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뭐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영원히 커지고 분자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는 진동하지만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무한대분의 진동? 근데 진동도 의미가 없죠.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 취급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극한 취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얘도 수렴하겠고 당연히 5번이 답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에 1, 2, 3, 4 집어넣어봐요. 수열은 1, 2, 3, 4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마일 플러스 1. 그죠?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일 마이너스 1.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일 플러스 1.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일 마이너스 1.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마일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가네. 그죠? 빵, 마이, 그냥 이러고 간다고요. 모든 홀수항이 다 빵이고요. 모든 짝수항이 다 마이너스 2로 나온다고요. 그치? 얘가 정확하게 딱 진동이에요. 얘가. 이게 진동.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는 애. 그래서 보통 진동 애들은 마이너스 1의 지수 형태로 갑니다. 그럼 얘도 진동이잖아. 그러니까 분자만 진동이라고요. 괜찮아요? 분자만 진동. 근데 진동은 어차피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빵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1번, 5번 이렇게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요거는 또 미적분 1하고 똑같은 건데 미적분 2 버전에 대한 거. 45번 한 번만 해볼게요. 45번. 자, 이거 미적분 1 문제입니다.
자, 극한은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극한의 성질. 아까 여기도 얘기한 거예요.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네. AN의 극한을 알파라고 치고 BN의 극한을 베타라고 그냥 쳐보자. 아, 그럼 이거 어차피 따로 계산되잖아. 그렇죠. 계수도 어차피 따로 뺄 수 있잖아요. 아, 3알파 플러스 베타가 26이구나. 2알파 빼기 3베타가 10이구나. 그랬을 때 뭘 구해달라고요? 베타분의 알파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된 친구들은 딴 거 잠깐만 풀어봐봐요. 너무 쉬웠나? 자, 그래서 마저 마무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3배해서 9알파 플러스 3베타가 뭐야? 이거 3배? 84? 그러면은 나 뭐 잘못 구했어? 26, 10 맞는데? 88이야? 아, 고마워. 아, 78이구나. 왜? 63, 24를 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이 더해버리면 11알파가 88. 그래서 알파는 8. 그렇죠? 알파가 8이니까 24 빼면은 베타는 2. 그래서 답이 그냥 4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6번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풀기는 좀 애매해서. 위에다가 써놓긴 했어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한다고 쳐봐요. 몰라. 3으로 수렴한다고 쳐볼게. 3으로 수렴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으로 수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A1, A2, A3, A4, A5 한참 가다가 언젠가 무한대 영역으로 빠지게 되는 애가 나오겠죠. 그 다음 항도 있겠고 그 다음 항도 있겠고 몰라. 뭐 무한대항까지 계속 간다고 쳐볼게요. 그죠? 자, 앞에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몰라. 100억, 뭐 마이너스 7천, 뭐 계속 나와요. 근데 언젠가부터 딱 수렴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계속 3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죠? 언젠가부터는 3으로 볼 수 있는 애들로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3으로 수렴한다라는 느낌이니까. 아니, 그러면 뭐 물론 이러진 않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봐봐요. n항을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으로 수렴한다면 an 플러스 3도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둘이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똑같겠지. 그냥 얘도 3으로 간다고요.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46번에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그랬어요. 리미트 an 몰라. 얼마로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플러스 3 요게 지금 2로 수렴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랬을 때 뭘 구해달라? 알파 구해달라라는 거잖아요. 알파. 자, 그러면은 얘도 수렴, 얘는 아예 상수, 얘는 수렴, 얘는 아예 상수. 그쵸? 다 따로 계산해도 상관없겠네. 그쵸? 그럼 얘는 2 리미트 an 플러스 1분의 리미트 an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고, 어차피 얘는 알파로 수렴한다면 얘도 똑같이 알파로 수렴하겠지. 그쵸? 그게 2구나 라고 계산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는 47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수가 좀 너무 적죠? 등비수리 극한 들어가기 전에 앞에 걸 다 끝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잘 있었어? 그래도 다행이야. 본 게임은 등비수리 극한이거든?
그거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하고 그냥 거의 똑같아. 그래서 함수 대신에 수열로 보는 것 뿐이고, 수열이면은 어차피 한 번호가 전부 자연수 번호잖아요. 그래서 n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될 텐데, 함수의 극한은 뭐 3으로의 극한이나 뭐 5의 극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3에 한없이 가까운 거면 뭐 2.9999나 3.00001 이런 게 있는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n이 3일 때 이걸 못 써요. 왜냐면 3에 한없이 가까운 게 2랑 4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열은 이제 2항, 3항, 4항이 아예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n이 무한대밖에 안 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함수의 극한. 오케이. 이거는 점점 가다가 좁아서 온 거예요. 그치. 영어로 가지. 절대값이 작아져서 온 거예요. 그치. 홀수만 봐봐. 홀수만. 분모가 1, 4, 5로 가죠. 그죠? 짝수 번째도 분자만, 분모. 오케이. 오케이. 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 자, 그래서 47번도 딱 마무리를 잠깐 좀 해봅시다. 자, 수열 AN이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로 간다고 칠게요. 0이 아닌 값으로.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봤을 때 극한 양변에다가 취한다고 하면 분모는 알파분의 9, 6 마이너스 알파. 알파를 곱하면 6알파 빼기 알파 제곱. 그쵸? 다 좌변으로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9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값은 3밖에 없구나. 그래서 알파는 3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계산. 그죠? 수열의 극한의 계산 뭐랑 똑같다고요? 값의 극한이랑 거의 다 똑같다고. 거의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지만 수열만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애가 있으니까 50번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건 직접 한번 해봅시다. 50번.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SN 나왔어요. SN의 일반형이 나왔어요. 합의식이 나오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요? 그죠? SN식 가지고 AN을 뽑아내줘야 됩니다. 자, 이 50번에서 SN이 지금 2n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요. 얘는 진짜 대수를 어느 정도 통달했다라고 한다면은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이 합인 걸 눈치채야 됩니다. 진짜? 저거 보고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같은데. 이거 나중에 이거 지켜? 답엔 지장이 없어가지고. 자, 그 50번을 한 번만 볼게요. 자, SN은 2n제곱 빼기 n이에요. 다시 한번 SN은 뭐라고요? 1, 2, 3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요. 그렇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SN과 AN제곱을 분모분자 관계로 극한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AN식을 뽑아내야 되겠지. 그럼 AN식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주세요. 그죠? 얘가 SN-1이잖아. 그쵸?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겠네. 자, 그럼 SN-1이면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되니까 2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아요? sn-1. 자, 다만 얘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n-1이 자연수려면 n이 2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n이 2부터. 그래서 얘는 1부터지만 얘가 2부터니까 둘을 빼서 연립을 한다면 공통범위에서밖에 연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sn 빼기 sn-1 a는 2n제곱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n 지워버리고 그럼 얘는 빼서 정리했을 때 4n-3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다만 n이 2항부터 그쵸? 자,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 집어넣어줘야지 그죠? S1이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대수에서 등차 수열을 많이 봤다 그러면은 얘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 걸 인지해 줘야 된다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전부 다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상수항이 없다고요. 그치? 왜? 등차 수열의 합은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개수 절반인데 이거를 초항 공차로만 나타낸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n-1d n의 절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다시 한번 또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 dn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2차 계수가 공차 절반이고요. 상수항이 안 나온다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은 전부 S제로가 빵 나옵니다. 전부 S제로가. 그럼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네. 등차 수열의 합인데 공차 지금 얼마라고요? 4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AN은 뭐야? 그럼 4N이네. 그럼 상수항은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니까 마3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러고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냥 이 SN 요식 딱 보자마자 AN은 4N-3이네. 그냥 이게 한 5초 만에 보여된다고요. 지겹게 많이 해서. 괜찮아요? 오케이. 얘 보자마자. 자, 그리고 어차피 S제로가 빵이니까 얘는 1항부터 성립하겠군. 그럼 얘는 딱 4n-3.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SN이 뭐 7n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왔다. 1 얘는 안 되겠네. 등차 수열합이 안 되니까. n 이렇게 나왔다. 라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냥 AN이 나와야 된다니까. 14n 빼기 6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공차가 14니까 14n이겠지.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는 등차 수열의 공차랑 똑같아요. 1차 계수가 14. 1 집어넣어서 지금 8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8 나오려면 마6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빨리빨리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는 다 일일이 SN 빼기 SN-를 해야 되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제 문제 마무리 정리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AN제곱 그럼 극한 SN이 지금 뭐였더라? 2n제곱 분의 AN제곱 16n제곱 그쵸? 왜 그냥 2차만 본 거예요? 어차피 최고차 계수비로 볼 거니까 그쵸? 그래서 답이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얘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냥 그 수열 연습이라서 넘어가고, 저기 그 로그를 포함한 식, 요거는 좀 필요해요. 요거는 좀 필요해서 53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53번. 어차피 나중에 로그 함수 극한할 때 필요한 애라서. 어차피 극한 볼
뽑아낸다 그러면 얘는 연속함수니까 그래 이렇게 한번 볼게. 요것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무한대분의 불안의 꼴이지. 얼마로 수렴해요? 그쵸, 그럼 로그 2. 오케이. 로그 밖에 있어. 로그 2가. 오케이. 자, 이거를 지금 3번으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로그 2에 이 그대로 들어가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분의 2n 제곱 빼기 n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다들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은 얘가 지금 2로 수렴하잖아. 그래서 로그 2로 볼 수 있어요. 일단 2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1이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이렇게 본다라는 말은 지금 중간에 뭐가 생겼다 있는 거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요? 지금 머릿속에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둘이 원칙상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이건 수투 때도, 수투란다. 미적분 원 때도 계속 얘기하는 건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의 fx랑 f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랑 둘은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둘은 다른 거라 그랬죠? 당연히 달라요.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극한은 f 안에 함부로 넣을 수 없다고요. 괄호 안에 함부로 넣을 수가 없다고요. 왜? 얘는 3의 극한값이고요. 얘는 x의 극한값을 3에다 넣은 거예요. 얘는 x의 극한값이 지금 3이잖아요. 이건 3으로 본 거라서 얘는 3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3이에요. 괜찮지?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아예 f3과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얘는 3의 극한값이고 얘는 3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으려면은 어때야 돼요? 연속일 때만 같아요. 연속일 때만. 괜찮아요? 연속일 때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연속일 때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지금 뭐가 연속이어야 지금 리미트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로그 함수가 연속 함수면 걔는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로그 함수는 연속 함수 맞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구분 잘해야 돼요. 그 미세한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레벨 4랑 레벨 5를 풀 때 발목을 그냥 계속 잡아요. 대충 이건가? 이러고 문제 풀면 나중 가서 진짜 레벨 4랑 5가 다 안 풀린다고요. 솔직히 얘기할게.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레벨 5 문제들 가끔 풀다 보면은 그래 뭐 고3들 친구들 중에서는 인강도 막 보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갖고 와서 막 다 질문해요. 막 이거저거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거 수업 때 나가는 교재 말고도 막 딴 것까지 막 다 들고 와서 그냥 다 질문해요. 다 질문하면은 뭐 그쵸 딱 봤을 때 레벨 5급이야. 그러면은 뭐 설명을 할 때 나도 사람인지라 딱 조건 하나를 놓치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헤매요. 조건 하나 딱 놓치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위에 언급이 자연수 이게 써져 있는데 이 정수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못 찾는다고요. 문제가 이따만큼 긴데 자연수 하나 놓치는 순간 그냥 끝난다고요.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될 게 최소 5가지 이상이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은 순간적으로 빠꾸 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안에 준 것도 놓치면 그렇게 되는데 개념상 비어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아예 해석이 안 된다고요. 개념상 비어져 있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일단은 하나하나가 되게 정확해야 돼요. 대수는 그런 게 없다고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걔네는 해봤자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걔네는 종합적으로 사고할 것도 거의 없다고요. 진짜. 근데 얘는 너무 많다고요. 왜? 3이 아닌데 3으로 보겠다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끝까지 고민해야 돼. 얘는 분명히 침팬지인데 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얘는 맞아 침팬지야.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끝까지 발목을 잡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얘는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줘야 돼요. 아, 뭐 연속이니까 괜찮지 뭐. 이렇게. 하나에도 하나하나 전부 다 왜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 알았어, 잔소리 그만할게. 자, 그러면 미정계수 결정은 하나 넘어가 볼까? 너무 쉬운데 미정계수 결정 너무 쉬운데 그렇다고 이걸 다 하기도 좀 그렇고. 미안, 앞에 거 숙제. 미정계수 결정 숙제. 자, 치환해서 극한값 구하기 59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차피 미적분 1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59번 후딱 한 번만 해봅시다. 미적분 1이랑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FG만 A, B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그렇죠. 답이 10초 만에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미적분 1에서도 얘는 레벨 2 수준이에요. 미적분 1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이 끌리면 고난이도 쪽에서는 아예 접근을 못해요. 자, 일단은 정확한 해석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정확한 해석을. 일단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2bn이 지금 3으로 간다 라고 돼 있어요. an하고 bn이 각각 어떻게 되는 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수 빼기 상수라서 3인지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3인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b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bn이 무한대겠네. 그러면 an은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당연히 무한대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한대가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수렴할 리가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한번 요거를 갖고 여기다 문제 풀려고 하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수렴을 안 하는데? 그죠? 난감하다고요. 자, 그러면 정확한 풀이를 한 번만 봅시다. 어쨌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거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론 an이 무한대라는 건 증명하지 않는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증명하지 않는 이상. 자, 서술형에다가 아니면 수리 논술에다가 쓰는 풀이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냐? 지금 우리가 어차피 an이 발산한다라는 걸 증명할 때도 이 자체에서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아, 맞다. 이 통째로가 3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cn으로 치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하는 게 습관 들어가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치환하면서 c가 나오잖아요. 그럼 식이 하나가 추가돼요. 첫 번째, cn은 an 빼기 2bn.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3.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당연한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두 개의 극한을 알고 있어요. bn의 극한과 cn의 극한을 알고 있어요. an의 극한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된다? an의 극한은 맞아. an은 cn 플러스 2bn이야. 그래서 an의 극한은 이렇게 해놓고 얘는 3 플러스 2 무한대. 그럼 무한대야. 그래서 an은 발산이야. an이 발산인 걸 쓰려면 이 증명을 보여주고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애초에 an이 발산하는 것도. 자, 그러면은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 이렇게 치환해서 들어갔으면 굳이 an이 발산하는 걸 보여주고 문제 풀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없다고요. 왜? 그냥 an을 갖다가 아까 본 것처럼 cn 플러스 2bn으로 그냥 바꿔 먹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 cn 플러스 2bn 플러스 3. bn 마이너스 3. 그냥 이렇게 써버려도 상관없겠네.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분모는 어때요? 얘는 지금 3으로 가는 애, 얘는 무한대로 가는 애, 얘는 무한대로 가는 애. 그죠? 딱 이거 두 개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잠깐만. 무한대 플러스 6분의 무한대 빼기 3이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요.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거라고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가장 큰 걸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가장 큰 애가 누구예요? bn이 제일 큰 애.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bn으로 나눌 거예요. 다 bn으로 나눠줘 봅시다. 그럼 bn으로 나누면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bn분의 cn, 얘는 bn분의 2bn, 2, bn분의 3, 1 빼기 bn분의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얘는 무한대분의 3이잖아요. 무한대분의 3. 물론 엄밀히 따지면 걔도 증명 따로 해놓고 써야 되기는 하지만 얘 정도쯤에서는 따로 계산했을 때 빵으로 가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도 이제 서술에서 감점을 안 당한다고요. 이쯤 할 줄 알면은 그거까지는 당연히 하겠지 라고 보인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빵, 얘도 빵. 그래서 2분의 1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엄밀한 풀이에요. 엄밀한 풀이. 그렇죠. 절대 감점이 없습니다. 수리 논술에서도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수리 논술에서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야 감점을 안 당합니다. 자, 근데 객관식 단답형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요 쉬운 문제를 10초 만에 나오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지? 봐봐요. 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쳐볼게. 얘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다시 한번 얘는 3으로 가는데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럼 a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지. 그쵸? 한번 볼까? 그러면 뭐 cn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 그쵸? cn은 있으나 마나. 어차피 얘는 그래 저기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2배보다 300원 더 많아요. 저기 빌 게이츠 엄청난 부자인데 빌 게이츠 돈 다 해서 2배를 했어. 거기다가 300원 더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 돈이 된다고 칠게요. 얘가 100조 갖고 있어. 빌 게이츠가 100조. 일론 머스크는 200조 300원 있어요. 200조 300원. 그 300원 차이가 지금 티가 나냐 이거예요. 그 티도 안 나지? 그쵸? 300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라고요. 어차피 무한대 입장에서는 200조도 작은 수라고요.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면 잠깐만. 그럼 여기 3으로 수렴하는 거 그냥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얘는 사실상 그냥 거의 똑같은 애예요. 괜찮아요? AN과 BN은 어차피 2대1일 거라고요. 괜찮아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차피 소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AN과 BN은 2대1일 거라고요. 그죠? 무한대 입장에서는. 그럼 뭐야? 2대1이네? 얘 무시하네? 2분의 1. 이런 거 들어가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거는 미적분 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꼴만 보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너무 심심하겠지만 63번 한번 해볼게요. 약간 좀 비주류기는 하지만 63번 한 번만 가볼게요. 오늘 급수 나갈 수 있겠는데? 자,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쟤는 문자로 나와 있지만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숫자로. 루트 8이 있어요. 자, 얘는, 대략 얼마예요? 얘는 실수 표현 형태를 따진다 그러면, 그죠? 2점 얼마 얼마죠? 2점 얼마 얼마. 왜? 루트 4보다 크지만 루트 9보다 작으니까. 2랑 3 사이니까. 그러면은 루트 8은 정수 부분이 2가 될 거고요.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쓴다? 소수 부분은 루트 8 빼기 2. 그냥 이대로 써줘야 돼요. 왜? 우리가 무리수를 루트로 표현하는 이유 자체가 소수 부분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루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부분은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어요.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n이 자연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힌트 하나만 더 갈게. 요거는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보다는 크지만 루트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9보다는 작구나. 왜? 얘가 n 플러스이고 얘가 n 플러스 3이잖아요. 이웃한 두 자연수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2 플러스 0. 얼마 얼마 요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1분만 일단 마무리해 볼게요. 그치. 근데 소수 부분의 극한이잖아. 소수 부분이니까 0과 1 사이겠죠? 저렇게 써야 돼. 식으로 가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몇 개 해보면서 감은 좀 오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AN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여기에서 n 플러스 1을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 플러스 1을 뺀 게 지금 소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것만 나타내 줘야 되니까. 이게 AN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AN이니까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만 빼주면 되는구나. 이제 다시 한번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얘는 원칙적 풀이가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풀이는 켤레, 그죠? 켤레. 네, 여기서 켤레로 못 푸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숫자는 뭐랑 똑같다? n 플러스 2분의 5로 갈 거라고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왠지 이해돼요? 그죠? 왜? 이 제곱의 루트랑 상수항 차이밖에 안 나서. 이해돼요? 상수항 차이밖에 안 나서. 얘 n 플러스 2분의 5구나.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2를 뺐으니까 2분의 1로 나오겠네. 그죠? 이거 극한이면 2분의 1.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클래시여서 가야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좀 너무 많이 떠들었다. 그쵸?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다음 걸로 가볼게요.